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간호사들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빠지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집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2시간 넘게 멈춰섰습니다. 한밤에 항공기 25편이 지연됐고 4편은 결항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드론 수백 대로 공격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다음 달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회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주간 방송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 해리스와 지지율이 벌어지면서 심리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틀 뒤면 또 의료 대란이 예고돼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간호사마저 모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병원에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에게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주던 간호사들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파업의 배경에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간호법 제정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 몫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아파도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진료가 있어요. 있는데 10월 달에 너무 길어서 응급실로 가라고 정오면 응급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온 건데.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대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3-4시간씩은 기본적으로 대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응급실 대란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비우면 응급실 인력난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제주공항에선 대한항공 여객기가 타이어에 이상이 생겨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결항과 지연이 줄줄이 이어졌고 거의 자정에 가까워서야 정상화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활주로에 여객기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1336편입니다. 이륙 준비 중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승객 171명은 2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른 항공기 25편도 잇따라 지연됐고 4편은 결항했습니다. 2시간 20분 만인 밤 11시 27분 항공기가 견인됐고 차례대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집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하반신 마비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주변으로 잔해가 나뒹굽니다. 어젯밤 9시쯤 호남고속도로 익산 부근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파편에 달리던 승용차 3대가 잇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나들목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한 청문회, 자정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끝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됐다 말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제주 4.3 사건이 좌익폭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구판, 불법 파업엔 손배폭탄이 답 등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야당 측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낙점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중순 감사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유 장관은 감독 선임은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시합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시작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안에 마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TV 토론회에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간 방송사인 미국 ABC 방송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건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해리스가 여론 격차를 더 벌리자 고도의 심리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주간 방송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You know, I won because of debates. Ask Biden. 구체적으로 다른 방송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The single worst network for unfairness, I think, worse than CNN, worse than NBC, which is really hard to believe. And CBS is probably the best of the group. Fox is the best, but 앞서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측은 다음 달 10일 ABC 방송에서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Because as the saying goes, if you've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양측은 TV 토론의 세부 규칙을 놓고도 충돌 중입니다. 해리스 측은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측은 후보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TV 토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두고 해석은 엇갈립니다. 불참 뜻을 굳혔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고도의 심리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전국 단위에서 7%포인트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하루에 경합주 두 곳을 한꺼번에 방문하는 일정도 고려 중이라며 공세적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공격 드론 수백 대를 발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주 타깃은 에너지 시설이었지만 민간인도 최소 7명 이상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저수지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물보라와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군인들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황급히 격추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27대와 무인기 109대를 쏟아부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자포리자,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7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Я просто побоялась. Мене вообще я так от зрива мене тіліпало. А я побачила його там, я його не взнала. Воно все чорне, в пилявці, воно все там, не знаю. Він прям неузнаваємий. Я його близько не бачила. 이번 공습은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었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 여러 도시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든 목표물을 정밀 무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Як більшість попередніх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цей такий же підлий, націлений на критичну цивільн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재차 경고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Здесь речь не идет об отдельном решении. Разумеется, подобные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они не могут остаться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твета. И ответ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러시아 국방부는 사라토프 일대 등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공격 시도를 방어했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공습에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안전성 점검을 위해 공습이 있었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24일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동료들의 영상 편지가 화제입니다. 6회 말 데이비슨이 친 공이 네일의 얼굴에 직격했습니다. 네일은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네일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동료들의 영상 편지를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동료들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여러 번 말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진짜 못하겠어.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막 나올 것 같아 이게. 네일이 던졌을 때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또 오면 10배로 더 많이 잡고 뛰어다닐 테니까 빨리 건강하게 와서 같이 야구하시죠 형님. 빈자리를 잘 메꾸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꼭 그냥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내일은 수술을 잘 마친 뒤에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본 팬들도 동료를 향한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 시리즈에서 복귀하길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멕시코의 한 놀이기구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0분 동안 공중에 멈췄습니다. 탑승객들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공포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매달린 그네에서 비명이 이어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부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지난 18일 멕시코의 식스플래그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놀이기구가 움직이던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70m 상공에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평소에는요 시속 60km 속도로 2분 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멕시코시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기구인데요. 놀이공원 측은 폭풍으로 인해 놀이기구가 중단됐고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사고 직후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유명 관광지인 얼음 동굴이 무너져서 1명이 숨지고 여전히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얼음으로 둘러싸여 빙하 트레킹으로 유명한 곳인데 구조 작업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아이슬란드 브레이다 마르쿠르요클 지역의 동굴이 붕괴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25명의 관광객들이 투어 중이었는데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은 얼음에 깔렸습니다. 구조 작업엔 200명이 넘게 투입됐는데요. 사고 지역에 장비를 옮기는 일이 어려워서 대부분 손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Björgunarstörf eru náttúrulega bara meira meina gerð af handafli og ísgröftur og ísbrot allt gert með handafli. Þannig að þetta mjög erfiðar aðstæður. 이 동굴 한국인들도 트레킹을 위해 찾는 관광지인데요. 아이슬란드 산악협회는 여름 동안의 빙하 여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동굴 투어에 대해 전면 조사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열대야의 더위를 피하려고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났습니다. 술판을 버린 흔적들이 한강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미화원들은 밤새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지만 시민들로 붐빕니다. 물에 발도 담가보고 시원한 맥주도 마십니다. 요즘 열대야가 기승이라서 바람도 느껴볼 겸 한번 한강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새 한강공원을 치우는 청소 미화원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한강공원 광장입니다. 이곳도 치우고 간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음료 컵부터 닭꼬치 그리고 소주병까지 쓰레기 약 20개가 그새에 쌓였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보입니다. 술병에 치킨 상자가 있는 돗자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라면 용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떡볶이가 담긴 채로 버려진 용기에 소주병도 나옵니다. 당황스러워요. 저도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10일부터 주말에 밤새 투입되는 청소 미화원들은 축구장 75개 크기의 여의도 한강공원을 뺑뺑 돕니다. 7월에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말 그대로 쓰레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분들 다 들어가셔야지 우리가 마무리가 돼요. 몇 시까지 계세요, 근데? 보통 5시 넘어야 되죠. 안 들어가세요.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는 아무리 청소 인력을 밤새 투입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주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감독과 코치진이 폭염에 쓰러진 선수를 두고 엄살이라면서 운동장에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고려대 럭비부 김모 선수가 일본 전지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정기 연고전에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셔틀런이라 불리는 왕복 달리기였는데 김 선수 등 후보 선수 약 1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5m 백 다운하고 15m 다운 백 반대 15m 다운 백 5m 다운 백. 훈련은 9시 45분부터 4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쪽으로 몇 번씩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안 뛰면은 압박 주고. 구름이 종종 있었지만 32도가 넘는 무더위였습니다. 빽빽이 내려 패션할 수가 없는 게 중요한 있기 때문에. 훈련 일지엔 오전 11시에 김 선수가 쓰러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뛴 선수들의 말은 다릅니다. 라커룸 들어가서 폰을 확인했던 게 10시 35, 6분? 꿈틀꿈틀거리고 심지어 열리고 말 똑바로 못하고. 그것도 에어컨이 있는 로커룸이 아니라 운동장에 방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쟤 또 그냥 검사 보는 거야. 포기한다고. 저희 원망해서 냅두나.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됐던 것 같아. 그게 방치 시작이었던 것 같아. 트레이너가 김 선수를 보살폈지만 전문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30분가량 지나자 김 선수가 다리 경련을 일으켰고 11시가 돼서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13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그 친구가 왔을 때 이미 4단계였다. 한때 37도까지 체온이 떨어졌지만 김 선수는 다음 날 끝내 숨졌습니다.
고려대 측은 방치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기 연고전을 포기하고 감독을 경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동료들은 또 선수가 숨진 사실을 감독이 곧바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감독은 다음 달 연세대와의 정기 연고전까지 감독직을 계속 맡겠다고도 했지만 선수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고려대 럭비부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3일에 올 예정이었지만 남은 훈련을 취소한 겁니다. 코치진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취소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지진이랑 태풍 때문에 급하게 좀 기구를 해야겠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기급을 같이 할 것 같다. 김 선수가 숨진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이틀 뒤에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소식을 듣고 그것도 감독 코치님에게 듣지 않고 유족들은 김 선수가 쓰러졌던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얘기는 듣지 못한 채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지난 24일 국내에서 발인까지 했습니다. 유족 측은 트레이너가 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학교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연고전까지 팀을 맡겠다고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하려기를 자기 믿고 따라가나? 선수들은 감독의 지휘를 거부하고 학교 측에 경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은 취재진에게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도 자세한 건 학교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대 측은 일본 경찰에서 사건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코치진이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발인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야구의 승패를 가르는 건 시원한 홈런, 안타 이것만은 아닙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뒤집기도 하는데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선수들의 열띤 플레이, 오늘의 야구에서 만나보시죠. 프로야구에서 팀 승리를 이끈 호수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의 3루수 김영웅이 1회 첫 타자 정수빈의 장타를 몸을 날려 잡아냈습니다. 9회에는 양의지의 잘 맞은 공을 중견수 김지찬이 끝까지 따라가 건져냈는데요. 경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호수비에 힘입어 삼성은 두산을 꺾었습니다. 김지찬은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펄펄 날았는데요. 7회 실점 위기에 정훈의 우중간 타구를 빠른 발로 잡아냈습니다. 펜스에 부딪히며 공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은 타자가 받은 것 같네요. NC 박민우가 안타성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내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고 다음 날 기아 박찬호도 환상적인 글러브 토스로 병살타를 이끌어내 2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수비 하나가 승리를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연장 10회 동점 상황에 두산 양석환이 정면으로 온 땅볼을 못 잡아 한화의 결승점의 빌미를 내줬습니다. LG는 4대4 동점이던 8회 최주환의 뜬 공을 유격수와 좌익수, 중견수가 모두 못 잡아 말로 위기를 자초했고 곧이어 이형종의 결승적 시타가 터지면서 키움에 경기를 내줬습니다. 시즌 막바지 한 경기 승패가 중요한 시점에 수비 하나에 울고 웃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무더위는 이어지지만 열대야의 기세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